안녕하세요.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러닝 서클 두 번째 목소리인 저는 김일환입니다. 우선 지난 포럼에 저는 참여하지는 못했는데요. 카톡을 보면서 상황이 개최되고 그리고 마무리되었음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저도 또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함께 즐거웠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꼭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둘째가 좀 나이가 어려서요. 지금 양육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제 나이가 또 좀 생각보다 많아서 나의 노년기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애매한, 그리고 참 갈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의 노년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불안감으로 좀 다가왔는데요. 이 책을 어제 이제 처음 이미 들려주신 걸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이게 노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이러닝 서클에 참여하면서 저의 노년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번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내적인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두 번째 녹음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녹음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방장님께서 읽을 양을 좀 적게 주셨다는 의미를 이제 실감했는데요. 녹음을 하고 보니까 약 4분 정도, 약 거의 5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짧은 거예요. 방장님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읽을 양을 줄이면서 개인 얘기도 좀 하셔라라는 의미를 실감하면서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어판 서문인데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흐름, 고령화 혁명이라는 주제로 이상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수는 오랫동안 인류의 염원이고 꿈이었다. 그러나 정작 장수 시대가 열리자 우울한 전망과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 성장의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거나 인구 고령화라는 인류에게 잿빛 미래라는 우물한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의 삶 차원에서도 노후 난민, 노후 파산, 고독사 같은 우울한 편을 자주 접하게 된다. 과연 고령화는 인류에게 그리고 개인 각자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재앙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복지비 증가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내수 소비 시장의 위축, 즉 가로치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소비를 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내수 소비 시장의 위축의 의미인가 봐요. 그 다음에 세대 갈등, 그리고 실버 데모크라시, 가로치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유권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책이 보수화되는 것, 이게 실버 데모크라시라는 의미인가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생산 가능 인구 축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등, 실제 고령화의 부작용은 튼튼한 경제의 기초인 건전한 재정, 활력 있는 내수시장, 사회적 혁신, 생산성 증가 등과는 반대편에 서 있다. 반면 축복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재앙 시나리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노화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걷어내면 오히려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의학 분야에는 혁신적 예방과 치료 기술의 발전을, 자선사업 분야에는 노인들의 풍부한 지혜를, 대학에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노인 학생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시간이 지나가야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법 대부분이 양극단보다는 중간 어디쯤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고령화의 해법도 극단적 부정론과 극단적 긍정론의 중간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신노년층이 몰려온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령화는 그 어떤 사회 변동보다도 중요하며 커다란 흐름이라는 사실이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늙어간 적이 없다. 심지어 조만간 일부 국가는 고령 인구가 젊은 인구보다 많아지는 초유의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도 소리 없이 고령화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기존 상품을 재정의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기저귀 산업이다. 2011년부터 일본에서는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용 판매량을 추월했다. 기저귀란 제품의 컨셉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다. 돌봄 산업이 점차 커지는 것도 고령화로 인한 시대적 변화의 증거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정부 부문뿐 아니라 민간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IT 기술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원격 관리하는 산업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고용 구조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60세 정년 제도를 명시했다.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일본은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같은 나라에는 아예 정년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미국은 나이 차별을 성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개념으로 여긴다.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사실 저는 이 지방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면 물론 이건 서울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대부분이 사실은 중장년 그리고 노인층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더 이 지방에서 살게 되면서 실감하게 되면서 제가 사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 공포 중에 공포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한 10년이 지나면 이 아파트에 공실이 눈에 띄게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을 준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공실이 많아서 쓰레기 관리나 아니면 여타 기타 이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너무 사실 앞선 그 우울을 제가 느꼈던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꾸 뉴스도 그런데 며칠 전에 사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하다고 하면서 아마 인구 콜랩스 등 파퓰레이션 콜랩스 이런 말까지 쓰면서 뉴스가 됐는데요. 이제 다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제 이런 인구 증가를 또 대비하는 이 지혜로운 인류가 로봇을 빨리 개발을 해서 국민 총생산은 로봇에 맡기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한편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참 정말 이런 책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러닝 서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펼쳐질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기대감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